안녕하세요. 행복한 삶을 위한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하는 정재무TV 진행자 정부선 재무설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투자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 행복한 삶을 위한 재무설계 어떻게 하면 될까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1년 동안 재무상담을 하다 보니까요. 다양한 고객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만난 고객인데 결혼과 동시에 저와 함께 인생을 같이 걸어가는 고객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그 고객님이 재무설계 받아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막 알려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예. 그 분을 통해서 만난 고객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로 인연이 되어서 이제 다양해요. 다양하게 저와 함께 인연이 돼서 걸어가시는데, 처음 재무 설계를 딱 시작할 때 있잖아요. 재무 설계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는 리터링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신뢰가 점점 쌓이고 지금 엄청 돈독해지는 그런 케이스가 엄청 많습니다. 간혹 정재무설계사와 고객님이 재무 상담하는 데 있어서 생각의 차이? 이것 때문에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종결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이 컨텐츠 준비해봤거든요. 재무설계를 잘 알아보고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재무 상담을 위해선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재무설계가 무엇이고 인생의 삶에 도움이 되는 재무설계로 행복한 삶을 가꾸시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항상 중요한 건 정의인 것 같아요. 먼저 재무설계란 무엇일까요? 예. 자, 네이버 딱 검색을 해보잖아요. 재무설계는요, 자기의 재무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요. 그리고 재무 관련 목표를 세워서 이에 맞춰서 구체적인 자금 준비 등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가슴이 와닿진 않죠? 근데 재무설계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바라는 삶, 현재 그리고 미래 10년, 20년, 50년 뒤에까지 생각해 보고요. 현재의 삶을 위한 자금 관리와 그 다음에 미래의 삶을 위해 구체적으로 저축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실천하는 그 과정을 재무 설계라고 합니다. 여기서 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거지? 난 어떻게 살고 싶지? 혹은 무엇이 필요하지 나한테? 그리고 현재의 상황으로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을까? 미래에 꿈꾸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나는 어떻게 자금 관리를 해야 하지? 투자를 해야 되나? 저축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인 거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개인이 혼자서 구체적으로 난 이렇게 살 거야, 이게 맞아 라고 확신을 갖고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잘하고 있는지 좀 보완해야 되는 건 없는지 이런 의문점이 생길 때 전문가인 재무 설계사를 찾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찾아온 고객님의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서 재무 설계사는요, 고객님께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원하는, 본인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생에 대한 가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자동차를 어떤 가치 기준으로 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재무 설계사의 인생이 아니고 고객님의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고객님의 생각에 맞춘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고객님 계약서 사인하시고 난 다음에 팩트 파인딩 할 때 엄청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 설계사와 고객님은 신뢰를 바탕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재무 설계사는 상품을 판매하는 의뢰 입장이 아니고요. 고객님의 내 인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솔루션을 제안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고객님이 의리일까요? 아니죠. 상담료를 주시면서까지 굳이 의뢰 입장에서 상담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재무 상담을 원활하게 잘 되는 경우는요, 신뢰를 바탕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서로서로 윈윈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 상담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바로 해결책을 드리는 AI가
아니고요. 고객님이 좋은 내용을 먼저 알았다면 재무상담사에게 문의를 하고요. 자, 해당 내용을 그 내용이 너무 좋아. 그러면 저와 관련된 다른 고객님들한테도 플랜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면 서로 윈윈 관계가 되는 부분인 거죠. 다른 고객에게 얻은 좋은 솔루션을요, 재무상담사는요, 많은 고객들한테 안내를 해드려서요,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재무상담사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자신의 인생인데도 주도적이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진짜 모르겠다는 분도 계십니다. 맞아요. 꿈과 목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원천적인 어떤 문제라면요, 전 믿을 만한 심리 상담사를 연결시켜 드립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게 성향이야, 보편적인 삶을 원하신다, 이런 경우에는요, 각각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을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안 드린 것에 대해서 고객님께서 그래? 해당 목적? 좋아. 난 이거 할 거야. 가부 결정을 내리시는 거죠. 언제나 최종 결정이나 선택은 누구의 몫이다? 고객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객님의 인생은 재무설계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님이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무상담을 하다 보면요,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상담의 폭이 넓이가 넓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는데요. 재무상담 시 크게 오해가 되는 3가지 정도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제안을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고자 하는 길이 파악이 잘 안 되실 때 이런저런 제안을 드릴 수는 있어요. 선택은 고객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체적인 삶이 아닌 상담사가 제안된 것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오해를 하실 때가 조금 있거든요. 다들 그렇게 하고 제일 좋은 방법이겠거니?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아닙니다. 나의 행복을 획가는요, 내가 알고 있고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솔루션도 제일 보편적이고 합당한 방법으로 제안 드리지만요,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서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다른 솔루션을 제안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원하는 바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가끔 의문이 많이 드는 점이 뭐냐면 고객님들이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이 적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 설계했나? 그런 건가? 인생 설계를 하고 그대로 진행이 진짜 살아가시는 건가? 그거 아니거든요. 고민이 생기거나 변동사항이 생기거나 혹은 의문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미리 알려주시거나 질문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결정을 다 해놓고 모니터링 때 이러했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요, 조금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근데 그러면요, 재무상담사의 역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 지혜를 얻으려고 저를 만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함께 걸어가는데 고민을 다 나름대로 해결해 놓으시면 재무상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매 순간 원하는 수익률을 보장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장상에 큰 흐름이 있어요. 자, 무조건 좋은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다면 재무상담사? 일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시장상이 좋을 때는요, 신뢰가 높아지다가 시장상이 안 좋아져가지고 투자형 상품에 지금 가입되어 있는 거 실수익률이 좀 안 좋아, 실적이 마이너스야, 이러면 신뢰가 없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재무상담사는요, 고객님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생길 때 함께 고민하고 최선의 솔루션을 제안해 드린 사람이지, 신도 모르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미리 알고 거기에 대처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 무조건 플러스 수익률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에 맞추어서 상품이 들어가고, 그리고 자산 배분을 해서 그때그때 조정하는 거죠. 앞에서 언급했듯이 재무 상담이 원활하게 잘 되기 위해서는 재무 상담사와요, 고객님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 경로로 이렇게 인연이 되다 보니까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관계가, 재무 상담사와 고객님은 단연간의 경험을 제가 해봤을 때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신뢰가 점점 두꺼워지고요.
서로 솔직하고 의무점이 생겼을 때 그때그때 해소를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요, 고객님들은 내가 지금 무슨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건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행복함을 위하 받는 재무 상담, 솔직한 마음으로요, 윈윈의 마음으로 함께 성장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네, 행복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해보면요. 그 첫 번째는 재무설계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두 번째는요, 재무상담사, 그리고 고객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안내해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재무상담 시 잘못된 오해 세 가지 유형 얘기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의 중요성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자, 재무상담은요, 재무설계사와 고객님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사 전달, 즉 소통이 진짜 중요합니다. 재무상담사는요, 고객님이 원하는 부분이나 고민들을 얘기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안이나 제안해 드릴 수도 없습니다. 네. 재무설계 상담사와 더욱 친해지고 원하는 부분이나 고민을 구체적으로 그때그때 질문해 주세요. 해당 질문에 대해서 지금 바로 당장 해결책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재무설계사는 AI가 아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신뢰할 만한 재무상담사이고 시간만 충분하게 쥐어준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 고객님의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솔루션을 아마 여러 가지 방안으로 찾아서 준비해서 만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 주에는 큰 시장 흐름의 조정이 필요한 장기 투자 상품인 변액과 연금 펀드, 그리고 퇴직계좌에 대한 펀드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장기적인 투자 상품을 관리하는 방법을 습득 하셔가지고요. 안전하고 편안하게 장기적인 목적 자금 크게 부리시길 기원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우리의 행복함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모두 행복해지는 그 순간까지 정재무TV는 계속됩니다. 바이바이.